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정보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주제는 설득과 협상의 핵심 심리 기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설득의 자리, 또 협상의 자리 너무나 많죠. 이 설득과 협상의 자리에 조금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설득도 더 쉬워질 것이고 협상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의 마법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욕구 심리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기에 욕구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벌써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욕구 심리학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그것들의 이론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를 또 규정하고 그것들을 욕구 5단계로 설명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 1943년에 인간 욕구에 대한 학설을 제안하신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인간 욕구 위계설, 위계 이론, 이것을 얘기를 하시고 다양한 또 이론들이 여기에서 발전됐고 말년에는 이분께서 욕구 위계 이론의 어떤 그 순서가 조금 또 바뀌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많은 이론에서 활용되고 있고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훌륭한 이론으로서 자리가 매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그 생리적인 욕구 다음에 안전하고자 하는 안전의 욕구, 그리고 사랑과 소속의 욕구, 그리고 스스로 존중받고 싶어하는 자아 존중의 욕구, 그리고 나를 실현해가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러한 5가지 욕구로 설명되어 줄 수 있고 가장 아래에 있는 하위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상위 욕구로 전진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 메슬로우는 이론에서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 이론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안전의 욕구와 생리적 욕구는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 욕구라고 제가 설명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기본적 욕구,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가운데 단에 있는 소속의 욕구와 자아 존중의 욕구는 심리적 욕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맨 꼭대기에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아 충족의 욕구다.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 단계들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은 하위 욕구, 위쪽은 상위 욕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욕구들은 프로이드가 얘기했었던 우리 인간의 어떤 자각 수준이나 성격의 구조에서 얘기했었던 에고에 대한 얘기들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단에 있는 어떤 이 안전의 욕구나 또 생리적 욕구는 우리 인간 본능의 욕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본적 욕구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심리적 욕구들은 우리 이 에고가 지배하는 현실 원리의 욕구, 현실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우리 어떤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아 실현의 욕구로서 얘기하는 마지막에 있는 욕구는 도덕의 원리로서 얘기하는 슈퍼 에고에 대한 어떤 프로이드의 구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을 이렇게 나눠보는 것들은 실제로 이 근현대 심리학에서 많이 아니고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인도의 전통적 의학에서도 이미 정신적 유형들을 S유형, R유형, T유형으로 해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유형들을 나눠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죠. 아래쪽에 보시면 T유형이 자기 보호 본능, 습관, 그리고 어떤 억눌린 본능에 의한 것들을 주로 활용하는 그런 정신적 유형이고, R유형은 조금 더 현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이고, S유형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초자화처럼 무엇인가 자아 실현에 대한 것들과 닿아 있는 마음의 평화와 균형에 닿아 있는 그런 유형들이 이 S유형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구를 분류를 하자면 이런 기본 욕구에 의해서 인간의 가장
하위 유형에 있는 기본적 생리와 안전에 대한 욕구에 의해서 주로 움직이는 유형이 있고, 그리고 현실 원리에 의한 심리적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 자신에 대한 어떤 초자화, 그리고 삶에 대한 균형, 이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설득이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단계에 있는 욕구가 우선시 되는 유형의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고 또 협상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라는 것에 따라서 심리 기술이 달라질 수 있다. 적용해야 되는 원리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상대의 욕구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어떤 설득과 또 협상의 기술들이 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 욕구 중에서 안전과 생리적 욕구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간단한 팁 몇 가지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간이 설득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과 생리적 욕구와 관련되는 심리적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하면은 실제로 안전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서로 거리상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잘 이렇게 또 활용을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도의 정신적 이 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7가지 층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7가지 층을 분류를 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맨 안에 몸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그 다음 층이 생기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생기. 3번은 감정과 인상. 그런데 이 감정과 인상은 45cm의 거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cm가 이성. 그리고 이 5번으로 표현되어 있는 90cm 이원 분별이라고 되어 있죠. 이원 분별 90cm 1m 정도 되죠. 의식을 할 수 있는 이 거리는 105c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인도의 전통 아유르베다에서 사람의 마음의 층을 7가지로 분류를 할 때 구분해 놓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득이나 협상을 할 때 어느 층에서 상대와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적어도 여기 3번 감정과 인상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상대와 친밀감을 더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 있는 4번이나 5번, 6번에 있을 때는 상대가 분명하게 나를 의식하고 또 이성과 분별로서 판단하기 위한 어떤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현대에 와서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관계의 거리를 4단계로 정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문화인류학자인데요. 45cm를 친밀의 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45cm에서 1.2m를 개인적 보호거리. 아마 이분이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층에서 얘기하는 인도에서의 내용을 아마 조금 벤치마킹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협상하고 또 설득을 할 때는 이 친밀의 거리 안에서 들어가야 상대와 친해질 수 있고 또 무엇인가 나의 감정과 의식을 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득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그 심리적 거리는 45cm 이내에서 친밀의 거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할 때도 전면 앞에 이렇게 앞뒤로 앉는 것보다 바로 측면에 앉아서 이렇게 또는 니은 L자 모양으로 앉아서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전개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거리는 자석 배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리를 조금 좁혀주는 것, 그것이 설득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의 안전과 또 어떤 생리적 거리를 이렇게 가깝게 해주는 그런 이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설득과 협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심리 기술은 실제로 상대는 안전에 대한 것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인간 누구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으로부터서 분리하고자 하는, 떨어지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협상이나 이 설득을 하는 자리에서 어떤 이득을 주장하는 것보다 당신이 이 협상에 대해서 어떤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도 손해를 강조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분은 손해보다도 리스크보다도 나는 이익을 챙기겠다. 이런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실제로 미국의 정신과 의사 로버트 클리닝거 박사는 이제 성격 연구에 이분이 이제 아주 권위주의자인데요. DCI 기질 검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성격 연구를 하면서 기질을 네 가지 차원,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고 성격은 후천적으로 발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기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질에 네 가지가 있는데 자극을 추구하는 기질, 또 하나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질,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민감성을 갖고 있는 기질, 그리고 인내력, 이 네 가지는 사람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중에 보시면 포커스해야 될 게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질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그 기질을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이제 좀 평가를 하고 또 기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위험 회피 정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검사 결과를 보면은 위험 회피의 정도가 아주 높은 사람이 있고 이분처럼 위험 회피 정도가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위험 회피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협상이나 설득을 할 때 두 번째 원칙, 얻게 되는 이득보다 잃게 되는 손해를 강조하는 것이 협상과 설득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아래쪽에 있는 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에 의한 기본 욕구에 의한 설득과 협상의 어떤 이 심리적 기술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소속의 욕구에 기반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 기반한 심리적 핵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